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조용한 소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20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선영이라고 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잔잔해진 바다처럼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 자체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 비극의 시작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년 전 저는 지역은행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오창욱을 만났어요. 그는 다정했고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던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연애 중에 덜컥 아이가 생겼고 저희는 축복 속에 부랴부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은행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남편은 대기업 부장인데다 따로 주식으로도 돈을 잘 굴리는 편이었어요. 그랬기에 형편은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저도 뭔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45이 넘어 제 오랜 꿈이었던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마음을 먹었죠. 남편에게 말하니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면서 커피 공부를 하고 카페에 쓰일 소품, 찻잔도 모두 발품을 팔아가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카페를 차렸습니다. 커피 맛이 좋다고 입소문이 났고 꾸준히 단골 손님도 많이 찾아주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죠. 사람들은 저에게 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라고 하더군요. 대기업 다니면서 돈 잘 버는 남편에 장사 잘 되는 카페를 운영하고 외동딸인 진아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고닫으니까요. 주변에선 저보고 참 속편하고 평탄한 인생이라고 했었고 사실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겪는 풍파나 어려움이 마치 저는 다 비켜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제 인생을 쥐고 흔드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건은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18살이 되던 해에 터졌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집안 창거리를 사러 근처 마트에 들렀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제가 사야 되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걸 해먹을까 하다가 어쩐지 다른 마트에 가서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좀 떨어져 있는 옆 동네 마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아주 우연히 저 멀리서 낯익은 등판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지독한 우연이었죠.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더군요. 남편 옆에는 웬 낯선 여자가 있었죠. 저 여자는 누구지 싶고 얼떨떨 하더라고요. 처음엔 남편 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게 뭐지? 내가 꿈을 꾸나? 저 여자는 뭐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에요? 저녁에 해물탕 할까 하는데. 나는 늦게 들어가. 거래처 사람이랑 저녁 식사하기로 했거든. 남편은 옆에 있는 여자의 눈치를 보며 아주 뻔뻔히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옆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듯 팔짱을 끼고 남편 전화통화가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걸 멀리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저는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신 지금 누구랑 있는 거냐, 여기가 거래처 사람 만나는 곳이냐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제 이성이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편 옆에 있는 여자의 얼굴도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어디서 봤는데 도저히 어디서 봤는지 떠오르지 않았죠. 알았어요. 끊을게. 저는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뭐라고 투덜대는 것 같았고 남편은 그 여자를 달래며 어깨를 감싸서 가더라고요. 저는 일단 멀리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렇게 차로 돌아온 저는 그 동영상을 다시 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봤을까 곰곰이 떠올리니 그제야 기억이 나더군요. 놀랍게도 그 여자는 저희 카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이불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한 2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이불집을 열었다며 오픈 전단지를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할인 많이 한다면서 저보고도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커피도 한 잔 마셨죠. 코에 점이 있고 머리 스타일이 독특한 여자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워낙 얼굴을 잘 기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한 두어 번은 커피를 마시러 손님으로 오기도 했어요.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저는 미친 듯이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발뺌하다가 제가 찍은 동영상을 내밀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이 여자가 거래처 사람이야? 마트에서 미팅하나 보지?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바른 대로 말해. 이 여자 가만 보니 우리 카페 근처에서 이불집 하는 여자 같은데 맞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여자랑 어떻게 만난 거야? 바른 대로 말해. 당신 카페 한 번씩 가다가 이불 보러 잠깐 들어갔고 그러다가 당신이 이불 볼 일이 뭐가 있는데? 성옥이 이불 선물해 주려고. 성옥이는 막내 신우 이름입니다. 작년에 이사 갔는데 이불 선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1년 됐다는 거야? 그 정도. 미쳤네 진짜. 이 여자는 그 와중에 우리 카페까지 와서 커피를 마셔. 내 존재를 알았던 거야? 몰랐던 거야? 몰랐을 거야. 기가 막히네. 당신이 바람을 피고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미안해, 여보. 내가 잠깐 어떻게 됐나 봐. 바로 정리할게. 한 번만 봐줘. 하지만 이미 남편에 대한 저의 신뢰는 무너져 내린 뒤였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20년 가까이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의 배신은 제 마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미쳤었나 보다고 계속 빌었어요. 저는 고민을 했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요.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도 한창 대학 입시 준비 중이라 바쁠 때인데 괜히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면 너무 큰 혼란을 주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또 하나는 저 역시도 20년 가까이 아무 문제 없었던 가정을 깨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딱 1년 됐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내가 모른 채 해줘야 되는 걸까 싶기도 했어요. 그냥 넘어가 줄까 아니면 아이 대학 갈 때까지만 일단 참아볼까. 정말 수많은 고민을 하며 잠도 못 이뤘죠. 왜 남편이란 인간은 바람을 피워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남편이 죽도록 미워졌습니다. 제가 갈팡질팡 하던 사이 남편은 제 앞에서 또 빌다가 그 여자에게 전화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에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 내가 잠깐 어떻게 된 것 같아. 다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솔직히 제 앞에서 그러는 것도 너무 생쇼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마음은 딱 한 번만 눈 감아줄까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저에게도 이혼이라는 건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며칠 뒤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했던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일이 있고 얼마 뒤였습니다. 카페에 멍하니 있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불집 여자였습니다. 아주 뻔뻔한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단박에 그 여자를 알아봤죠.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오창욱 씨 부인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정이라고 해요. 저 누군지 아시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나가요. 할 얘기 있어서 왔어요. 나는 당신하고 할 얘기 없어. 당신 저 길 건너에서 이불집 하지? 이 동네에 소문 다 내줄까? 그런데 그 여자가 더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소문? 당신 남편이랑 내가 18년 넘게 같이 살았다는 소문? 네 봐. 남편이 18년 동안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는 무심한 여자가 당신인데 당신 얼굴에도 침 뱉기지.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했죠. 그게 뭔 소리야? 18년이라니. 오창욱이 1년 만났다고 했지? 그거 뻥이야. 나 오창욱이랑 18년 넘게 만났고 우리 사이에 아들도 있어. 그러면서 사진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그 여자, 웬 껄렁한 남자애까지 셋이서 찍은 가족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있다고? 그래, 당신이랑 결혼할 때도 사실 나랑도 만나고 있었어. 오창욱이 당신도 만나고 나도 만나고 있었는데 결국 당신을 선택한 거야. 나는 그럼에도 오창욱을 사랑해서 아들 놓고 따로 살았던 거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년이 아니라 18년? 그 말인즉슨 제 결혼 생활 전부 동안 남편은 이 여자와 두 집 살림이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당황한 얼굴을 보고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가더군요. 사실 이불집도 저희 남편이 차려준 거래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들의 나이가 우리 딸과 똑같은 18살이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던 그 해에 상간녀에게서도 아들을 얻었던 겁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마 남편이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하니 홧김에 저한테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이판사판이다 이거죠. 그 여자는 폭탄을 던져놓고 저희 가게를 벗어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한 번은 더 남편을 믿어주려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저를 기만하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정신을 차린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짐을 전부 싸서 복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쌍욕을 다 퍼부으며 집 내놨으니 갖고 꺼지라고, 우리는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왜 이러느냐, 한번 봐주는 거 아니었느냐 하더군요. 저는 개소리 말라고, 그 여자랑 1년 불장난이었을 때야 한번 넘어가 줄까 했던 건데 18년 동안 나를 속이고 심지어 우리 진아랑 동갑인 아들까지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악을 썼죠. 남편은 아무 말도 않더군요. 저는 이혼할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위자료 소송, 재산분할, 이혼 소송,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게 다 탄로나고 나니 더 이상 저를 붙잡지도 빌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회사에도 모든 사실을 다 알리겠다고 난리쳤는데 남편은 지금 사는 집을 저에게 넘길 테니 제발 조용히 이혼해달라 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선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 얼굴에 침 뱉기 같더군요. 딸도 생각해서 결국 조용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집을 받기로 하고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딸도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저는 딸에게 최대한 둘러 말했는데도 딸이 워낙 눈치가 빨라서 혹시 아빠가 바람핀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알게 될 거 굳이 속이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했습니다. 딸도 아빠에 대한 배신감이 정말 컸어요. 그 시기는 딸도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잘 버텼습니다. 저는 살던 아파트를 내놓았어요. 환경을 좀 바꾸는 게 딸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거기에 제가 갖고 있던 돈을 합쳐 카페 근처에 한적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딸은 전부터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이사를 가고 환경이 바뀌니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 같고 한결 낫더라고요. 저와 딸은 새로운 집에 적응하며 잘 살아갔습니다. 저희 딸은 기특하게도 부모의 이혼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딱 1년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희 집 옆 주택에 이삿짐 트럭이 들어왔어요. 무심코 대문을 나섰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삿짐 트럭 뒤로 내리는 저 익숙하고 뻔뻔한 얼굴을 보았거든요. 바로 제 전남편 옥창욱과 상간녀 조민정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저것들의 악의인지 제 옆집으로 이사를 온 것이었어요.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조민정은 저에 대한 질투가 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본처에 대한 첩의 질투라고나 할까요? 제가 카페를 하니 자기도 사업차를 가져야겠다며 남편을 들볶아서 이불집을 한 거였고 제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는 소문을 듣자 자기도 똑같은 동네의 단독주택에 살아야겠다며 전남편을 졸라댄 것이었습니다. 저랑 전남편은 이미 이혼을 해서 이제 남남인데도 저에 대한 집착인지 뭔지 기어코 옆집으로 이사를 온 것이었죠. 이쯤 되면 조민정도 정신병자가 아닌가 싶고
가잔다고 가는 전 남편 놈도 제정신은 아닌 듯 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면서 집도 저한테 넘기고 재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무리해서 대출까지 땡겨 전원주택으로 온 거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기야말 노릇이었는데 조민정은 뻔뻔하게 그러는 겁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이거 정말 어이없는 우연이네. 조민정은 일부러 오창욱의 팔짱을 꽉 끼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남편 오창욱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조민정은 기세 등등했습니다. 많고 많은 집 중에 굳이 여기로 이사 온 저희가 뭐야? 저희는 무슨 여기가 당신 땅이야? 뭐라고? 어이가 없어서 실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전 남편에게 전화해 따졌더니 전 남편도 미안하다고, 조민정이 하도 우겨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왔다면서 조용히 살겠답니다. 그것도 얼마나 머저리 천치 같던지요. 그날 이후로 조민정은 일부러 보란듯이 제 집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저 꼬라지 보기 싫어서 당장이라도 다시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단독주택이라 팔기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것들 때문에 제 소중한 보금자리를 버리고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너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주마. 저는 이를 악물며 커튼을 닫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뻔뻔한 조민정이 큰 소리치며 들어온 그 집이 사실은 본인들의 무덤이 될 지옥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옆집으로 이사온 조민정과 전남편 오창욱의 뻔뻔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침마다 보란듯이 대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산책을 나가고 제가 카페 출근을 하려 밖에 나가서 차를 타면 조민정은 꼭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비아냥거렸죠. 혼자 벌어 먹고 살기 힘들죠. 역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조민정이 그럴 때면 전 남편은 옆에서 헛기침을 하며 제 눈을 피했지만 조민정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일념으로 모두 다 무시했고요. 하지만 그들의 가식적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진짜 시한폭탄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조민종의 금쪽 같은 아들 오경찬이었습니다. 오경찬은 저희 지역의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실상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양아치였습니다. 밤마다 오토바이 굉음을 내며 골목을 휘젓고 다녀서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죠. 게다가 자기 부모에 대한 폐륜적인 말도 일삼았습니다. 아이씨, 돈 좀 내놓으라고. 없다니까! 너 언제 정신 좀 차릴래? 얼른 오토바이에서 안 내려? 아, 진짜 짜증나게 하래. 그러면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버리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전 남편과 오경찬이 길목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것도 종종 봤고요. 18년 불륜 끝에 쟁취한 그들의 스위트홈은 매일 밤 고성과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주차를 하고 있는데 오경찬이 웬 여자애 하나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아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뒤에 여자애는 딱 봐도 오경찬과 비슷한 분위기의 여자애였어요. 노랗게 탈색한 머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더라고요. 오경찬은 제가 보고 있으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뭘 봐 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저 싹수 노란 놈이 싸가지 없는 거 봐라 싶어서 이가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그 탈색머리 여자애가 계속 보이는 겁니다. 아마 그 집에서 같이 사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 그 여자의 배가 점점 부푸는 거예요. 날라리 같아 보여서 그렇지 끼케야 고등학생 같은데 배를 보면 딱 임신한 것 같았죠. 당연히 동네에서도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조경찬이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 여자애랑 사고를 쳐서 임신을 했고 그 여자애를 데리고 아예 그 집에 짐을 싸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길로 여자애는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오경찬만 일단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했죠. 20살에 결혼을 할 거라나 어쨌다나 그러고요. 카페 단골 손님들이 전해주는 소식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다 옆집이라 자주 보게 됐는데 그 아들내미가 데리고 온 탈색머리 여자애는 상간녀 조민정보다 한술 더 뜨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조민정하고 툭하면 싸우나 보더라고요.
조민정이 자기 엄마 뻘인 데다 저 집까지 들어왔으면 며느리나 다름없는 존재인데 자기 시어머니나 다름없는 조민정하고 저렇게 욕을 하며 싸우다니. 진짜 저 집도 어지간하다 싶고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가끔 보는 전 남편은 마음고생이 심한지 갈수록 헬쑥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사건의 정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민정과 전 남편의 아들인 그 문제야 오경찬이 임신한 여자애는 집에다 데려다 놓고 다른 여자애랑 바람을 피우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경찬이 임신한 여자애한테 너랑 같이 안 살고 싶으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밖에 안 된 새파랗게 어린 놈이 동급생 여자애 임신시켜서 집에 데려다 놓은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여자애랑 바람을 피우고 임신한 여자애한테는 헤어지자고 했다뇨.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고 싹수가 노랗다 못해 아예 썩었더라고요. 그 일로 온 동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졌냐고요? 그 임신한 여자애의 부모님이 전 남편 집에 들이닥쳤거든요. 자기 딸애가 임신한 것만도 눈이 뒤집히는데 그래도 20살에 결혼한다고 해서 그 집으로 보낸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신한 여자애더러 도로 너네 집에 가라고 하니까 그 집 부모가 눈이 돌아서 달려온 거죠. 전 남편은 그 여자의 아빠한테 멱살 잡힌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고 조민정은 그 여자의 엄마랑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아들내미는 도망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 쌍놈의 집이 남의 딸 인생을 망치고 어쩌고 고함을 지르니 그 와중에 뭘 잘했다고 조민정은 당신 딸 인생은 진작에 망친 인생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에 그 여자의 엄마가 정말 요절낼 작정으로 조민정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조민정이 코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맨발로 도망치다가 잡혔습니다. 저는 당연히 옆집이다 보니 너무 소란스러워서 나왔다가 그 광경을 직접 보게 됐어요. 이미 동네 몇몇 사람이 말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도 해주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더 흠씬 두들겨 맞게 냅뒀으면 하기도 했는데 경찰이 생각보다 금방 왔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그 난장판은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의 아들 오경찬이 아주 가지가지 했더라고요. 여자 문제도 모자라 인터넷 불법 도박까지 손을 댄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낳아도 그렇게 구석구석 문제아인 애를 낳은 건지. 결국 전 남편은 살고 있는 집 담보대출금까지 받아서 아들 불법 대출 받은 돈을 갚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 조민정이랑 이혼 얘기가 오가다가 이사를 다시 간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저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모두 다 얘기하길래 저는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조민정이랑 애초에 만난 것도 아들을 낳은 것도 죽도록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결혼해서 평탄하고 평온하던 자기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다고요. 제 입장에선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푸념이었죠. 누가 바람피라고 억지로 시켰나요? 지가 20년 가까이 저를 속여놓고 이제 와서 저러는 겁니다. 저는 욕지거리가 나오는 걸 참고 일단 그 얘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망했다는 얘기 직접 하는데 속이 다 고소해서요. 그리고 나서 그랬죠. 얘기 다 끝났어? 속이 다 시원하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 선영아, 나 진짜 후회한다. 그래, 후회해야지.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야지. 사람을 18년 넘게 바보 등신 만들어놨으면 너도 똑같이 처절한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선영아, 너는 네가 뿌린 씨앗이 그렇게 된 건데 누굴 원망하고 후회할 일이 있어. 내가 들어보니 영판 네 아들 맞네. 고등학생밖에 안 된 게 동급생 임신시킨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애랑 바람. 오창욱 아들 맞네. 나 그 여자랑 이혼하고 싶다. 이혼은 개뿔. 이제 네 와이프고 네 아들이야. 네 가족이라고. 너랑 아주 잘 어울리는 가족인데 잘 건사하고 살아.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나는 이제 너네 가족하고 눈꼽만치도 엮이고 싶지 않아. 뭐랄까 똥물 튀는 것 같은 기분이거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얼마 뒤 전 남편과 오민정은 이사를 갔습니다. 18년 불륜의 결실로 얻은 그 자랑스러운 아들은 결국 전 남편의 목을 조르는 칼이 되어 돌아왔더군요.
1년 전 기세등등하게 이사와 값비싼 가구들을 들이던 모습은 간데없고 낡은 트럭 한 대에 겨우 몇 가지 짐만 실은 초라한 모습으로 떠났죠. 그들이 떠난 뒤 우리 동네 그리고 저희 집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옆집에서 툭 하면 고성방가가 나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용하고 평온해졌어요. 인생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얻은 행복은 결국 더 독한 피눈물이 되어 돌아오고 오물은 결국 자기들끼리 섞여 썩어가기 마련이니까요.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50살이 된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